오늘은 분산 분석, 아노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SPSS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불렀습니다. CSV 데이터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편리해서 계속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노바는 지난 먼저 자료에서의 T검정이라는 거는 두 그룹에서의 평균을 비교하는 건데 비교하려고 하는 그룹이 3개 이상이 되게 되면은 분산 분석, 아노바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면 페어와이즈로 T검정을 계속 하지 아노바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통계학 관련된 수업에서 그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그 각각의 그 통계 검정 통계량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자세히 보통 다루고 있고 오늘은 그냥 R에서 사용하는 함수를 설명하는 거 위주로 하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노바를 사용하는 함수 이름은 AOV입니다. AOV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 함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연속형 변수가 y로 들어가고 이건 T검정에서도 똑같았죠. 그리고 함수를 표시하는 tilde, 그러니까 y equal x. 그러니까 x 그룹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X 그룹 변수의 각 그룹에 대해서 연속형 변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습관에 따라서 체질량 지수가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는 뭐 짜게 먹으면 비만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거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AOV 실행하고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는 tilde 식사 습관. 그래서 그걸 아노바라는 변수를 받았어요. 그냥 AOV만 실행하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아노바 같은 경우는 그 T검정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AOV로 받아서 그거를 썸머리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걸 우린 분산 분석표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T검정을 하면서 데이터를 어태치 해놨기 때문에 그냥 분석이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 식사 습관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써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노바로 받았기 때문에 아노바를 한번 찍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식사 습관에 대한 각각에 대한 제곱합, 서머브 스퀘어하고 자유도만 나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식사 습관 에 따른 콜레스테롤 수치가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물론 평균 차이는 썸머리 해주겠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를 보려면은 아노바라는 거를 썸머리 해줘야 돼요. 썸머리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툴에서 봤듯이 그 이런 분산 분석 테이블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자유도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자유도 그리고 제곱합 서머브 스퀘어 그리고 민 스퀘어 자유도로 나눈 민 스퀘어 그리고 그거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 F 그리고 P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 값이 지금 0.6으로 나와서 식사 습관에 따라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차이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해야 되는데 체질량 지수를 예제가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해서 그렇게 나왔네요. 우리 그러면 체질량 지수도 한번 해보죠. 체질량 지수와 식사 습관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체질량 지수는 그 음식 습관, 식사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산 분석을 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면은 페어와이즈로 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페어와이즈로 하는 거는 PPT에 정리된 걸 페어와이즈로 하기 전에 여기서 실행한 거는 T검정 같은 경우는 두 군에서의 평균 차이가 있느냐를 봤는데 그러면서 T검정을 하게 되면 각 군에서의 평균을 썸머리 해줬는데 지금 아노바에서는 그 썸머리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T어플라이라는 걸 사용해서 평균을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그게 여기 있는 명령어입니다. 두 개를 그냥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T-어플라이 실행에서 체질량 지수를 식사 습관의 각 군별로 평균을 구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보면 싱겁게 먹은 집단과 보통 짜게 먹은 집단에서 싱겁게 먹은 집단의 체질량 지수는 22, 22 그리고 23 뭐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마찬가지로 구했는데 T-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식사 습관 각 군에 대한 체질량 지수의 표준 편차, 그래서 싱겁게 먹은 집단과 보통 짜게 먹은 집단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석한 결과로 각 군에서의 체질량 지수가 유의하게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방법이 바로 페어와이즈 T 테스트입니다. T 테스트를 하는데 페어와이즈를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두 군 간의 그 차이를 볼 때 우리가 그 T 검정을 하는데 T 검정을 하게 되는데 세 군 이상에서의 차이를 보기 위해선 분산 분석을 하게 되고 분산 분석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어떤 그룹이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볼 때는 T 분석에서의 그 통계량에 약간 수정을 한 그런 T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R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페어와이즈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 군을 비교하게 되는데 세 군을 T 검정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세 번을 하게 되죠. A, B, C군을 비교한다고 할 때 A, B군, B, C군, A, C군 세 번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 번 검정한 결과가 모두 맞으려면은 알파를 굉장히 작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P값을 어저스트 시킨다 하는데 그래서 이 함수에는 pairwise.t.test 안에는 P를 어저스트 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한 거는 P adjust equal 본페로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페로니 방법은 BONF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더 구체적으로 어저스트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페어라이즈 T점 테스트에 대한 헬프를 보면 그 옵션에 대한 것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페어와이즈 T점 테스트라는 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P값이에요. 그래서 보통 정도의 식사를 하는 그룹과 싱겁게 먹는 그룹에서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0.477. 그런데 짜게 먹은 집단과 싱겁게 먹은 집단에서의 평균차 검정을 하게 되면은 P가 0.037. 다시 말해서 이 두 군 간에는 BMI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먹은 집단과 짜게 먹은 집단에서도 P가 0.165.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본 것이 페어와이즈 T-테스트하고 체질량 지수와 식사 습관에 따른 체질량 지수를 분석한 것에 대한 그 사후 검정을 하게 되고 그때 사후 검정을 하는 방법은 본페로니 방법을 썼고 그것을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지금 아래서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는 방법은 투키 메소드를 볼 때는 투키는 자체의 함수를 갖고 있어요. 투키 HSD 방법. 그래서 아노바한 결과를 갖고 아노바라는 거는 체질량 지수가 식사 습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투키 방법이나 본페로니 방법은 조금씩 좀 다르게 P값을 어저스트 시켰기 때문에 그 연구자가 이건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싱겁게 먹은 경우에 차이가 0.33 정도, 그러니까 BMI의 차이, 그리고 짜고 싱겁게 먹은 경우는 가장 차이가 크죠. 0.7 정도, 짜게 먹은 것과 보통으로 먹는 경우는 0.36 정도. 이건 두 개는 비슷한데 싱겁게 먹는 경우와 짜게 먹는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0.2에서 0.9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04에서 1.35.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0.08에서 0.8. 그리고 각각에 대한 P값이 0.33, 0.033, 그리고 0.13. 그러니까 유의한 건 요거 하나죠. 요거. 그죠? 이게 유의한 건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짜게 먹는 그룹과 싱겁게 먹는 그룹에서는 체질량 지수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P값만 갖고도 볼 수 있지만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한다면은
그거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또 마찬가지로 짜게 먹은 집단과 보통으로 먹은 집단에서도 차이가 마이너스 0.08에서 0.8로 가서 0을 포함해요. 근데 거기에 매치되게 P값도 다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짜게 먹은 집단과 싱겁게 먹은 집단에서만 BMI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실행했던 그 결과를 바로 플롯이라는 함수를 앞에 붙여서 실행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보통과 싱겁게 먹은 집단에서의 그 차이의 신뢰 구간은 여기 점선으로 된 건 0이거든요. 그 0을 포함하면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돼 있죠. 보통과 싱겁게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이게 아니죠. 마이너스 0.22에서 0.9 여기서 포함하는 게 마이너스 0.2에서 0.9를 나타내고 그리고 짜고 싱겁게 먹은 집단은 0.044에서 1.35 그래서 0.044에서 1.35 그러니까 요 대시트 라인을 포함하지 않아요. 대시 라인은 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은 0을 나타내는데 그걸 포함하지 않는 비교는 요 군 하나뿐이 없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리포트 쓰거나 논문에 쓸 때 뭐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세 군 이상의 집단에서 어떤 관심 변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건 AOV 함수를 이용해서 했어요. 그걸 원웨이 아노바, AOV 함수를 이용해서 한 결과를 썸머를 하게 되면은 이제 P값을 포함한 요약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웨이 아노바를 하게 되면 연속형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면은 AOV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LM 함수를 사용합니다. 리니어 모델이라는 LM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는 똑같아요. 연속형 변수 틸드, 여기 관심 변수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룹 변수가 그룹 변수 1, 그룹 변수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투웨이 아노바를 하게 되면 그룹 변수 간에 교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명령어의 형태는 연속형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건 그룹 변수 1과 우리 이거 1, 2를 붙일까요? 똑같아 보여서 그룹 변수 1과 그룹 변수 2 그리고 그룹 변수 1과 그룹 변수 2의 교호 효과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LM 함수에 의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아까 식사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봤는데 이제는 여기에다 성별도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도 체질량 지수가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두 개 간의 교호 효과도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LM으로 실행하게 되고 이거는 아까는 AOV를 실행하고 썸머리를 했잖아요. 근데 LM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실행한 이후에 아노바라는 함수를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야 이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요. 실행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이 결과에서 보면은 성별에 따라서 BMI는 차이가 있다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습관에 따라서도 BMI가 차이가 있다라고 나타나죠. 근데 두 개의 변수에 관해는 교호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호 효과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에서 식사 습관 패턴에 따라서 BMI가 다르게 나타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갛게 박스 친 표시로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교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인터랙션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별과 식사 습관에 따른 체질량 지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팩터가 두 개가 돼야 되죠. 범주형 변수가. 그러니까 관심 변수는 체질량 지수인데 그것이 성별에 따라 다르냐, 식사 습관에 따라 다르냐. 그래서 성별과 식사 습관이라는 범주형 변수 두 개에 대해서 교호 효과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타입으로 인터랙션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명령문의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남자, 여자, Y축에 해당하는 건 체질량 지수예요. 그러면 보면 어때요?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자의 체질량 지수는 결국은 식사 습관을 고려하지 않고 본 여기에서 평균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체질량 지수도 마찬가지로 식사 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이 세 개 군에서의 평균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성별에 따라서 BMI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아까 성별에 따른 아니 BMI 차이는 하일리 시그니피컨트하게 나타났어요. 아스테리스크가 3개나 붙었어요. 3개 붙는다는 건 P가 0.001보다 작을 때를 이렇게 표시하겠다라고 주석에다 써놨죠. 그리고 또 식사 습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식사 습관에 대해서 보려면은 여자 남자 성별은 고려하지 않고 실선으로 되게 한 거는 짜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먹는 그룹의 평균은 한 요쯤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점선, 아니 점선인데 이게 좀 붉은 점선을 보통 먹은 거예요. 이거 보통 정도의 짜게 먹는 거. 그거의 평균은 한 이쯤 있겠죠. 그리고 점점점 찍은 거 싱겁게 먹는 경우는 평균이 이쯤 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0.04 정도. 그럼 아까 전에 그 원웨이 아너바를 실행할 때는 식사 습관만 봤거든요. 식사 습관만 볼 때 P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올라가 볼게요. 식사 습관만 볼 때는 0.034 정도가 나왔었어요. 0.034. 그런데 내려와서 나이까지, 아니 나이가 아니라 성별이 들어가니까 살짝 커졌죠. 0.042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원웨이 아너바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차이를 식사 습관이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성별이라는 요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식사 습관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 남자에서 여자로 갈수록 식사 습관과 관계없이 모든 식사 습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BMI가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보통 정도 먹는 경우에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남자가 여자보다 BMI가 더 적었다.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교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남자 여자에서 식사 습관의 형태에 따라서 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이런 거는 교호 효과가 없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P값도 0.05보다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투웨이 아노바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보면은 투웨이 아노바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그룹 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도 보고 그룹 변수 2에 대한 차이도 보고 그룹 변수 1과 2에 의한 교호 효과가 있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웨이 아노바에서는 어떤 변수 하나에 대해서 각 그룹에 대한 차이가 있나만 보겠지만 투웨이 아노바에서는 2개 그룹에 대한 조합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분산 분석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 공분산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임상 데이터에서는 나이가 항상 중요한 팩터예요. 근데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좀 달라지거든요. 나이가 중요한 팩터인데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중요한 차이가 나이에 의한 차이까지 다 가져가서 해석이 돼버려요. 근데 나이를 집어넣게 되면 그 영향력이 줄어들게 돼요. 지금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성별을 넣었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공분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분산은 수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를 말하기 좋죠. 나이, 수치로 된 연속형으로 표현된 나이가 공분산이 될 가능성, 공별량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한 분석을 그것의 중요도를 확인해 보는 것을 우리는 공분산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예제는 체질량 지수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식습관과 관계가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데 식습관과의 관계만 보기에는 나이가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아노바를 한번 해봐요. 나이를 넣은 거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식사 습관에 대한 것도 오히려 더 커졌네요. 그러니까 원웨이 아노바보다. 그리고 이거를 썸머리 하게 되면 저건 AM을 한 거고 아노바를 실행했고 그냥 LM, 리니어 모델을 실행한 거를 썸머리하게 되면 또 이렇게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자세히 나오는 거는 보통으로 먹은 집단과 짜게 먹은 집단 뭐 이런 것들을 다 각각 다 구분했죠. 그럼 여기서 보통과 짜게 먹은 게 있다는 거는 싱겁게 먹은 집단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이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를 빼게 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나이를 한번 빼볼까요? 근데 프로그램상에서 빼면 자꾸 이상해져서
여기에서 나이를 뺀 걸, 그게 뒤에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 볼게요. 지금 보면은 체질량 지수가 나이와 식사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봤고, 여기서 공별량을 나이를 집어넣어야 진짜 식사 습관에 대한 체질량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나이를 빼버리고 하면은 식사 습관에 대한 체질량 지수의 변화를 정확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고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나이하고 식사 습관에 대한 거죠.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시그니피컨스가 커요. P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BMI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빼고 나이를 집어넣은 경우에 식사 습관에 대한 유의성을 보게 되면은 보통으로 먹는 것과 짜게 먹는 것을 비교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비교가 되는 레퍼런스군,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거는 이 중에서 빠진 게 뭔가 하면 싱겁게 먹는 거거든요. 싱겁게 먹는 집단과 보통 먹는 집단의 유의성은 0.094.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싱겁게 먹는 집단과 짜게 먹는 집단에 대한 유의성은 0.00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원웨이 안오버 했던 것과 똑같게 나와요. 근데 유의성에 대한 차이는 좀 있죠. 두 번째는 나이를 뺐어요. 식사 습관만 가지고 원웨이 안오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겁게 먹은 집단을 레퍼런스로 해서 보통 정도로 먹는 집단과 싱겁게 먹는 집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0.15 정도의 T가 나오고, 그리고 그 싱겁게 먹는 집단과 짜게 먹는 집단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것은 0.013 정도로 이거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집단, 이게 두 모형에서 어차피 식사 습관은 나이를 포함한 모형이나 나이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이나 유의하게 나왔죠. 근데 유의성 정도는 물론 차이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떤 더 이 두 개의 모형 중에 우리가 이걸 모형이라고 하는데, 나이를 포함한 모형하고 나이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 어떤 모형이 더 좋으냐를 보는 방법은 이 맨 밑에 보면은 이거예요. F 통계량과 P 값. 여기서 P라는 건 여기서는 각각 그 설명 변수, 그러니까 식사 습관, 나이에 대한 유의성을 나타내지만 맨 밑에 있는 P는 정말 이 모형이 적합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경우에는 적합하다라는 결론은 나겠죠. 당연히 P가 4.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에요. 근데 나이를 뺀 모형으로 가게 되면 P가 0.034 정도. 이것도 물론 유의하긴 해요. 0.05보다 작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의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 경우의 모형이 훨씬 더 좋은 모형이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넣고 이거는 분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임상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나이를 넣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 아래에 있는 결과만 갖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같은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모형의 유의성 같은 걸 비교해 볼 때는 이 모형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형의 유의성을 모형에 대한 어떤 모형이 좋으냐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 중에 또 하나는 R제곱이라는 게 있죠. 설명력이 어느 정도냐. 물론 임상 데이터의 특징적으로는 R제곱이라는 건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데, 그 값이 1일 때 설명력이 제일 좋은 거예요. 100%. 그런데 여기선 지금 4.4%뿐이 안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설명력이 낮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임상 정보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모형을 위에 것과 아래 거를 비교해 보자 본다면, 이건 4.4%의 설명력을 갖지만 얘는 얼마예요? 0.29 정도의 설명력뿐이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별량이라는 거를 뭔가 연구자들이 어떤 변수와 내가 관심 있는 변수에서 이 관심 있는 변수에서의 그 영향을 주는 팩터를 찾고자 할 때, 나이라는 변수도 나이가 아닌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공별량들은 한번 넣어서 고려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공별량이 갖는 특징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관심 변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수치형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임상 데이터에서는 그게 나이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산 분석을 한번 반복적으로 실행해 보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고혈압 데이터에서 범주가 3개 이상인 변수들 중에서 아까는 수치 T 검정을 할 때는 범주가 2개인 경우만 범주가 2개인 경우가 아니었죠. 참. 고혈압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 수치 데이터를 골랐는데 여기에는 아노바를 갖고 한번 해보려니까 고혈압 데이터에서 범주가 3개 이상인 변수들 중에서 체질량 지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반복적인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범주가 4개로 되어 있어요. 4개인가 5개. 그리고 흡연 여부가 또 3개로 되어 있고 음주 여부도 범주가 3개, 식사 습관도 범주가 3개예요. 그래서 이 범주형 변수들만 가지고서 각각 범주에 대해서 체질량 지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P값만 가지고 이 중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변수만 필터링 해보는 그걸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썸머리한 데서 찾아봤더니 4번째, 5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변수들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를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게 바로 체질량 지수이기 때문에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하는 방법은 섭데이터를 없이 한번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섭데이터 필터링 한번 하고 이게 제대로 됐나, 섭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었나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이 범주, 흡연 여부, 3개 범주, 나이는 4개 범주, 흡연 여부는 3개 범주, 음주 여부 3개 범주, 식사 습관 3개 범주, 체질량 지수를 우리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식사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음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흡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나이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첨자를 쓸 때 4, 5하고 10에서 11 하지 않고 이걸 맨 마지막에 썼어요. 그러니까 뒤에다 쓰는 게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좀 편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해야 될 거는 P 값을 마찬가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익숙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를 1로 먼저 줄게요. 그리고 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LM,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을 실행시키고 그거를 물론 이건 원웨이 안오바긴 하지만 P값을 가져오는 게 조금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는 게 편해서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고 앞에서 안오바를 다시 실행시켜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와야 될 값은 이 값이 돼요. 여기서 P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PR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다르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여기서 PR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PR을 가져오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워졌네. 안 갖고 왔네요. 이렇게 하고 PR이라는 걸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PR이라는 걸 가져오라고 하면 이 컬럼에 있는 걸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P값 하나와 뒤에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not available이 왔어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것만 가져오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만 가져오면 바로 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반복을 하는 펑은 안에서 그 범정 데이터가 4개가 있었거든요. 4하고 10, 11, 12.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섭데이터 Y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하고 열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에 수치형 데이터는.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가 일로 들어가야 돼요. T검정에서와 내가 다르게 조작을 한 거죠. 지금 얘는 안오바를 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수치형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그룹을 나누는 값이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수치 데이터 이게 그룹을 나누는 값. 거꾸로군요. 이게 그룹을 나누는 값, 이게 수치형 데이터. T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수치형 데이터, 그룹을 나누는데 그때는 여기가 고혈압 여부가 들어가니까 고정돼 있었죠. 여기가 i가 아니라 그냥 고정된 값. 근데 여기선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i 첨자가 1로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P리스트는 P값만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오류 없이 실행됐죠? P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4개의 값이 나와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다 P가 0.05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0.05보다 작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럼 1, 2, 3, 4 변수가 다 작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걔네들이 변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나이, 범주,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식사 습관에 따라서 비만도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만도 했나요? 콜레스테롤 했나요? 다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앞에서 가보면 체질량 지수 맞네요. 비만도가 다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바는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실행해 보고 그리고 자동화한 프로그램까지 실행해 보았습니다.